건강한 세대 소통을 위한 세대 강장제 시간입니다. 경험이란 나에게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반응한 내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같은 사건이라도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죠. 세대 소통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고민 먼저 들어볼게요. 선배들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신세대 후배들의 행동, 과연 어떤 배경이 숨어져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신세대들에게는 직장이라는 개념이 일생을 한 곳에서 나를 개발하면서 은퇴 때까지 영원히 있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 생계를 보장해주고 지금 당분간 좀 오랜 기간을 함께 있을 수 있는 공간, 이게 직장의 개념이죠. 그리고 일과 학습의 개념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제 선배들의 경우에는 일이 곧 학습이다 보니까 일을 좀 더 잘하고 싶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학습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내가 뭘 알아야 될까? 조금 더 파고들 게 뭐가 있을까? 누구한테 뭘 배워오지? 그런 학습으로 점점점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그 경험이 야근도 되기도 하고요. 동료들과 또 더 함께 일하는 협업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경험이 좀 많아요. 하지만 신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일과 학습은 분리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학습은 내가 하고 싶은 공부, 그걸 하면 되고요. 일은 주어진 것 또는 누군가가 시킨 것, 이게 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직장인으로서 당연히 직장에 일을 하러 온 거고 내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들이 한 번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일 다 했어? 이 질문 안에는 사실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거든요. 더 안 찾아봐? 그걸로 끝이야? 학습이 끝났니? 이런 의미가 있지만 신세대 입장에서는 그 의미까지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그냥 그대로 질문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너 일 끝났니? 예, 제가 맡은 일 끝났는데요. 시키신 일 다 했는데요.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리고 실제 내가 일을 하러 직장에 왔고 내 일을 하면 되고 내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 우리가 익숙한 조직 문화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신세대들은 수평적 문화가 익숙하고요.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 선배님들은 좀 위계와 서열이 있는 수직적 문화가 익숙하죠. 그래서 어떤 위계와 서열에 따라서 주어진 일을 한다거나 맞거나 이게 선배들한테는 익숙하지만 신세대들 입장에서는 내 일만 하면 되는 이 입장에서 그리고 특히나 일의 개념이 일의 속성이 더 중요해진 신세대들 입장에서는 이게 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면 그때그때 바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표현력이 또 좋잖아요. 요즘 표현을 잘하니까 이 일은 제 일이 아닌데요? 제가 맡은 일이 다른데요? 그런 표현을 하게 돼요. 그러면 위계와 서열에 익숙한 선배들은 어떻습니까? 좀 낯설죠. 우와, 쟤네들 왜 말을 다 하네? 생각난 대로 다 얘기하네? 이런 좀 낯선 경험을 하게 돼요. 하지만 신세대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표현일 것 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건 직장 상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존경을 해야 된다. 위계에 따라서 서열에 따라서 이들을 무조건 받쳐줘야 된다. 이 개념을 신세대들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직장 상사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업무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 가르쳐줄 사람, 멘토이자 스승이자 선배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존경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직장 상사인 거죠. 그냥 위계나 서열에 따라서 무조건 존중해야 돼.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멘토이기를 바라는데 선배들한테 그런 모습이 안 보이게 되면 후배들은 오히려 실망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두 가지 성향을 좀 살펴봤는데 이 성향을 봤었을 때 타고난 성격이 이기적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어쩌면 자라온 환경 속에서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성향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과연 선배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선배들은
하나하나 알려주시면 됩니다. 사실 직장인이라고 직장에 들어온다고 다 직장인이 되지는 않잖아요. 시간과 학습이 필요하거든요. 특히나 신세대들처럼 서열과 위계에 의해서 눌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설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세대들의 장점이 합리적인 말과 행동에 대한 수용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잘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일단 첫 번째, 업무의 의미를 알려주세요. 당신이 하고 있는 업무가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 회사의 일은 어떤 의미가 있다. 신세대들이 궁금한 건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예요. 거기에 우리 조직의 가치. 이 세상에서 우리 조직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 어떤 힘을 발휘할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네가 하는 일이 이런 의미가 있다. 업무의 의미를 좀 차근차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위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물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 큰 명제가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조직 안에서 리더란 또는 상사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존경심을 발휘하는 게 알맞다라는 위계를 선배님들이 야 보면 몰라!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정도 설명하실 수 있지 않나요? 자, 세 번째는요. 내가 리더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리더십. 자, 선배님들은 단순한 선배가 아니라 또 향후의 리더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을 솔선수범으로 보여주시면 되세요. 우리가 말로만 설명할 때 상대방을 10% 정도 설득할 수 있다면 내가 시범을 보여줄 때 60% 정도 설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같이 경험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면 90%까지 설득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세대들과 함께 일을 하시면서 같은 경험 속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솔선수범으로 태도를 보여주시면 90% 정도 설득이 되면서 리더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바로 경험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후배들도 조금 배울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그냥 내가 하는 노동이 아니라 정서, 감정상으로만 노동을 함께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정서적 노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서 노동을 후배들은 좀 함께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내 일만 하고 딱 빠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정서 노동은 대인관계를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내가 이 조직에서 혼자 살 게 아니라 누군가랑 함께 일을 한다면 우리가 동료로서 갖춰야 되는 애정들, 이걸 제일 크게 최절정 상태로 높이게 되면 동료애라고 얘기를 해요. 동료애를 발휘하는 내 정서 노동을 조금 더 함께 하시면 선배님들로부터 또 당연히 기염도 받을 거고요. 또 후배로서 관계를 넓혀가는, 네트워크를 넓혀가는 그런 도움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료애를 한번 발휘해 보세요. 자, 선배는 후배보다 조금 앞선 사람이지 높은 사람은 아닙니다. 위계와 서열에 의해서 후배들을 무조건 좀 힘들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 혹시라도 하신다면 그 생각 하지 마시고요. 후배들과 함께 어떻게 좀 더 재밌게 보낼까 솔선수범으로 멘토로서 먼저 보여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차이는 틀린 게 아닙니다. 건강한 세대소통의 그날까지 세대강장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